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이 실리콘밸리를 떠올리시겠지만 정답은 그곳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의 사무실에서 북동쪽으로 1100km를 달려가면 나오는 곳, 바로 아이다호주 에이다 카운티의 보이시에 마이크론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마이크론의 주가는 3배 넘게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수천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컴퓨팅 성능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메모리가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탑재하는 특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단 3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성장세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죠. 예상 PER이 14배 수준으로 엔비디아의 절반, AMD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크론이 과연 가장 매력적인 AI 저평가주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술 사이클처럼 결국 폭락하게 될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의 역사를 보면 이 회사는 애초에 존재하기조차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1978년 창업자들은 어느 치과병원 지하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은 64KB 메모리 설계였지만 이내 무산되었고 그들은 여기서 무모할 만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설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들자라고 말이죠. 메모리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A사의 1GB와 B사의 1GB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과 저렴한 노동력이 필수인 이 시장에서 작은 스타트업이 살아남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특히 80년대 초반은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무한한 자본을 앞세워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이때 마이크론에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맥도날드의 냉동 감자를 팔아 부를 축적한 아이다호의 거부, JR 심플렛이 지역 기업인 마이크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본의 열쇠를 마이크론은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1983년 마이크론은 일본 제품보다 크기가 절반밖에 안 되는 메모리 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칩이 작아지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뽑아낼 수 있고 이는 곧 파격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곧 찾아왔습니다. 1985년 일본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인텔은 시장에서 철수했고 내셔널 세미컨덕터와 TI도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독하게 버텼죠.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더 작고 효율적인 칩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86년 미 일반도체 협정이 체결되며 마이크론은 기사회생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한국의 삼성이 등장했죠. 삼성은 마이크론으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1992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엔화 강세와 수익성 악화로 일본에 거물들인 NEC, 히타치, 도시바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보루였던 엘피다마저 2012년 파산하자 마이크론은 그 잔여 자산을 인수하며 체급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메모리 시장은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3강 과점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은 AI 열풍의 중심에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만 4배 가까이 뛴 이유는 AI의 고질적인 문제를 마이크론이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챗봇과 대화하다가 녀석이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그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의 문제입니다. AI가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은 GPU가 사용할 수 있는 고속 메모리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극소수이다 보니 기록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론의 매출 비중을 보면 그 가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우선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낸더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유하면 책들이 영구히 보관되는 서재와 같죠. AI 모델이 학습하는 방대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는 모두 이 낸드 플래시에 저장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 디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낸드가 도서관의 서재라면 디램은 책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당장 활발하게 작업 중인 데이터를 올려두는 곳이죠. 전원이 꺼지면 내용은 사라지지만 모델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세서가 초고속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책상이라도 가장 복잡한 AI 작업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AI 전용으로 설계된 특수 DRAM입니다. 기존 메모리처럼 회로 기판에 평평하게 깔지 않고 마치 고층 빌딩을 올리듯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GPU 바로 옆에 바짝 붙여놓은 형태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즉 파이프라인이 거대해지면서 상상도 못할 속도로 AI 프로세서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볼까요? AI 열풍의 시작이었던 엔비디아의 H100 칩에는 약 80GB의 HBM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신 블랙엘 칩은 192GB를 쓰더니 곧 나올 베라 루비는 288GB를 2017년 루빈 울트라는 칩 하나당 무려 1TB의 메모리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메모리 수요가 10배 넘게 폭증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은 올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2026년치 HBM 물량까지 모두 완판시켰습니다.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와 일찍 손을 잡은 SK 하이닉스가 약 60%의 점유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추격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3 칩은 경쟁사보다 전력을 30%나 덜 쓰는 압도적인 에너지 효율을 무기로 시장을 흔들고 있죠. 반면 삼성은 지금 잠자는 거인과 같습니다. 비록 엔비디아의 높은 기준을 맞추는데 고전하며 점유율은 낮아졌지만 차세대 규격인 HBM4를 위해 누구보다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 소비자용 RAM 가격은 지난 1년 새 200%나 폭등했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은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치솟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탄 마이크론의 재무 성적표는 그야말로 기록적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36억 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분기 전망치입니다. 단 한 분기 만에 37%의 추가 성장을 예고했는데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인 거대 기업이 이런 속도로 크는 건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죠. 마이크론은 이 기세를 몰아 2026년에만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뉴욕에 건설될 1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장도 그 일환이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은 더 진보된 공정을 적용한 HBM4를 준비 중이며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이 물량을 쏟아내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공급량을 계속 늘린다면 지금의 높은 마진율은 순식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마이크론은 독보적인 전력 효율을 앞세워 AI 시대의 새로운 인텔로 군림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반복되는 반도체 사이클의 파도에 휩쓸려 폭락하게 될까요?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당장 무엇을 사야 하는지 구체적인 종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불스토리였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